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자, 오늘은 BMW X7의 하만 카돈입니다. 자, 이 하만 카돈을 이미 다른 곳에서 튜닝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중복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유익한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일단 시스템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정 상태의 X7 하만 카돈은 이렇게 9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 트위터, 미드, 그 다음에 서브우퍼, 뒷도어, 서라운드까지 이렇게 순정 9채널 외장 앰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데 이미 다른 곳에서 튜닝을 한 것은 이렇게 튜닝을 해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DSP는 8채널만 구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와 서라운드는 구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브우퍼를 제외한 센터와 그 다음에 앞도어, 뒷도어, 서라운드, 그리고 여기에 와이드 레인지 미드까지 교체를 하고 추가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고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고객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리는 음원이 있습니다. 이건 MP3가 될 수도 있고 AAC가 될 수도 있고 아날로그 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디오입니다. 순정 오디오가 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순정 앰프가 있겠죠. 물론 외장 앰프가 없는 타입이라면 이게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자, 이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가 나오죠. 순정 상태는 이 상태에서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의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의 성능, 앰프의 성능에서 이런 고음질을 넣어봤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튜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스피커를 바꿔서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고 밸런스 있게 만들고 싶은데 스피커만 바꾸면 전체가 다 틀어지게 됩니다. 밸런스는 물론이고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장감, 음상,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여기에 DSP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DSP를 추가하고 스피커를 교체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 여기에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DSP를 몇 채널로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면 부품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피커,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하고 DSP를 뭘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튜닝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 스피커가 얼마나 싼지, 아니면 이 DSP가 어떤 제품인지는, 성능이 어떤지는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가격만 따집니다. 이 두 가지에. 그러나 소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어디 가서든지 괜찮은 샵에 찾아가면 괜찮은 성능에, 그러니까 브랜드가 달라도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조율하는 것이 이 위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축구를 하는데 선수가 11명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11명을 넣어놔도 전략, 전술, 상대에 맞춘 전술이 없으면, 제대로 된 그리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하고 상대에 맞춰서 이 조율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간 그 많은 돈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왜? 이 부분의 가격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튜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기억을 하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자, 순정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한 거죠. 자, 시스템과 조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율은 나중에 살펴보기도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센터 스피커를 DSP로 구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채널이 부족하니까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스피커는 교체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와이드 레인지, 미드 레인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양쪽에. 자, 그리고 트위터는 바이앰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이드 레인지를 설정할 바에는 트위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라운드는 DSP로 역시 구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죠. 자, 센터와 서라운드를 DSP로 구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라운드 스피커는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라운드와 뒷도어를 교체를 했는데 또 서브우퍼는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에 대한 설정,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즉 시스템이 잘못 꾸며졌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전체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센터까지 구동했다면은 이 서라운드는 어차피 서라운드를 켜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또는 설사 켜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의 앞쪽의 레벨을 높여버리면 운전석에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서라운드 변수는 일단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쪽에 있는 것에 스피커 중에 기준되는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벨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센터까지도 교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전체 밸런스가 다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준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기준이 없으면 얘까지도 DSP로 돌려서 구동해서 레벨을 정하고 조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조율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만든 사운드는 들어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 부품들 파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장착하고 DSP를 장착해서 돈을 받은 것이지 소리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보시면 이게 순정의 오디오 출력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만 카돈 오디오 출력 특성이 우퍼는 이런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앞도어가 이런 녹색을 지금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센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와이드 레인지를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드 레인지가 하나가 있고 센터가 있고 또 앞도어에 LR이 있습니다. 중역대만 굉장히 높게 또는 중역대만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지금 이 와이드 레인지, 추가된 와이드 레인지와 이 센터와 그 다음에 이 미드 레인지 얘들의 위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 다 바꿔서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소리라는 것은 감동을 줘야 되는데 부드럽고 밸런스 있지 않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만들어지면 내가 도대체 튜닝을 왜 했나? 자괴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뭘 달았는지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 도어에 이렇게 와이드 레인지 AVI 제품을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물론 뭐 왼쪽에도 장착을 했겠죠. 트위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는 고객님께서 씌운 것입니다. 바워센 윌킨스로 씌웠는데 기본은 하만 카돈이었다. 자, 트위터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AVI 스피커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앞 도어 이렇게 교체를 했죠. 자, 센터 스피커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 스피커가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RTA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정 상태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장착했던 X7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저음은 어느 정도 나오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딥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피크가 약간 있죠. 고음은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정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낫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순정 상태는 음질이 떨어져서 그렇지 RTA 상으로는 이퀄라이저가 평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가져온 차량의 이퀄라이저를 마이크 4개를 설치해서 찍어봤더니 저음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여기에 엄청나게 큰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팁이 있고 여기도 팁이 있습니다. 여기는 피크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소리를 도대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제품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와 아는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스피커를 교체해서 순정이 50점인데 스피커와 앰프를 추가해서 조율하지 않아도 60점이 됐습니다. 자, 60점짜리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 DSP를 추가하고 스피커를 교체했으면 얘를 90점 이상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점인데 55점이 돼도 오케이, 60점이 돼도 오케이, 65점이 돼도 오케이. 뭐든지 다 스피커만 바꿔도 순정과는 달라진 소리에 고객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복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스피커와 DSP의 가격만 따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꾸밀 건지, 어떤 방식으로 튜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조율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더 중요하다. 왜? 돈을 써놓고 50점짜리를 55점 맞았다고 좋아하는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 돈이면 9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 고객님께서 A 업체를 찾아가셨다가 이런 특성 커브를 만들어 온 거죠. 소리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고객님은 이 이퀄라이저 커브를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소리로 어느 정도 느낀 겁니다. 소리가 이상하다.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스피커는 구동하지 않는 센터와 서라운드까지 다 바꿔놓고 실제로 조율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를 가지고 B 업체를 또 찾아갔습니다. 자, B 업체를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없던 저음을 개인만 올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엄청난 딥과 위상이 겹쳐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조금 살려주긴 했지만 여기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널려 있다 이거죠. 자, A 업체 갔다가 안 돼서 B 업체 가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DSP의 프로그램은 남아 있습니다. 이 A 업체 것도 없애지 않았고 B 업체에서 조율하면서 없애지 않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원래의 프로그램을 불러들여서 RTA를 찍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헤드만 카오디오를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RTA 특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음역대는 평탄하고 저음은 이렇게 높고 고음도 약간 이렇게 높은 상태,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RTA 특성으로 소리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당연히 만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오디오는 밸런스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저희 샵에 오셨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동하지도 않은 서라운드까지 이렇게 다 바꿔놓고 DSP는 8채널만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와이드 레인지입니다. 이 와이드 레인지를 이렇게 할 바에는 이 트위터를 죽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챔버형으로 트위터를 세웠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스템 구성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 보시면 2채널 3웨이를 2채널 2웨이로 바꿨습니다. 물론 3웨이로 바꿔주면 더 좋겠지만 이 와이드 레인지를 여기다 놓기는, 포칼 제품 같은 경우에는 A필러에 레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위터를, 유토피아를 올림으로써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DSP는 10채널로 장착을 하고 3웨이, 2채널 3웨이를 2채널 2웨이 바이앰프 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미드만, 여기는 트위터만 챔버 형식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이 앞부분만 다시 포칼 유토피아와 그 다음에 KX3, 그 다음에 TBM으로, 유토피아 TBM 트위터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DSP는 매치업 10, 그 다음에 유토피아 3.5WM, 트위터는 TBM, 그 다음에 KX3, 그 다음에 서브우퍼, 순정잭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RTA 특성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RTA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음상입니다. 조율을 한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RTA상의 라우드 특성, 그 다음에 평탄한 이퀄라이저 특성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중심으로 소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상태에서 완벽하게 스테레오와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음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고객은 스테레오와 그 다음에 해상력, 밸런스 있는 사운드, 그 다음에 완벽한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RTA 특성으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뭘 장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부품을 선택해서 재료가 좋으면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스피커를 선택하고 어떤 DSP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카오디오 샵을 선택할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이 중복 투자 없이 소리를 즐길 수 있느냐, 아니면 돈을 계속 쓰는, 또는 계속 쓰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샵도 고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피커도 고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DSP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스피커가 많다고 소리 좋은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피커가 많을수록 조율을 굉장히 잘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은 넘버원을 쓰는 게 낫습니다. 자, 저렇게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모든 스피커를 다 교체한다, 사실은 욕심입니다. 스피커를 교체하는 순서는 내 운전석에 있는 것보다 앞쪽에 있고 위쪽에 있는 것 먼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것은 맨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음에 신경을 쓴다면은 반드시 시트 우퍼를 교체하고, 고음을 엄청나게 세게 듣는다, 또는 고음을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높게 듣는다, 또는 볼륨을 높게 듣는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포칼 유토피아 TBM을 다시면 고음이 이렇게 센데도 귀가 아프지 않고 시원하게 느끼는 감동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피커도 선택할 수 있고 DSP도 선택할 수 있고 카오디오 샵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돈을 버리느냐, 감동을 얻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카오디오는 밸런스고 조율입니다. 자, 이상으로 헤르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